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좀 1시간 딜레이가 됐는데 이 부분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4장, 5장 A2C, A3C 발표를 맡게 된 힘내자라고 하고요. 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델루다님께서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거의 저희 이제 악어책 에서 캡처를 따와서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외부 자료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읽어가면서 좀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일단 책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녹화가 되고. 네, 첫 번째로 이제 4장의 Advantage Actor Critic A2C 그리고 5장의 A3C Asyn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A2C인데요. 저희 앞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Reinforce라는 그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그 Reinforce 알고리즘이랑 A2C 알고리즘이랑 이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이제 그 학습을 통해서 나온 그 상태값을 통해서 그 정책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 업데이트된 신경망을 통해서 다시 그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이런 개념은 비슷한데요. 그 A2C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업데이트를 위해서 에피소드 한 번을 이제 전체를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반환값을 사용해서 이 업데이트를 하는 반면에 그 A2C 같은 경우에는 그 온폴리시 정책으로 그 매 스텝마다 그 나온 이 값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신경망 업데이트를 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 한 에피소드가 통째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간의 분산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이제 각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A2C는 한 에피소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큐값을 바탕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에피소드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 그레디언트 간의 분산이 매우 크다는 이 두 개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A2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먼저 그 그레디언트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A2C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본 그 그레디언트인데 여기 반환값 G 항목을 그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그 행동 가치 함수 Q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가치라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상태 변수 XT에서 어떤 행동 UT를 선택하고 그로부터 정책 파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가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반응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실현되는 시간 스텝 t에서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 시간 스텝 t에서부터 이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환값의 기대값인 이 행동 가치가 이 한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시간, 특정 시간 그 타임 스텝 t에서 그 미래 행동 가치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그 행동 가치 사이에 그 분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의 분산에 따라서 그 업데이트될 정책 파라미터 값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당연히 작을수록 이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경망 학습이 이제 이렇게 분산이 커지면 신경망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좀 분산을 줄이는 그런 개념이 이제 A2C 알고리즘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그 식인데요. 여기서 여기 Q 값을 다시 Q-V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 Q-V를 이 A라는 그 A가 즉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V가 이제 베이스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의 분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V를 보시면 그 어떤 Q에 대한 기대값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A는 상태 변수 X에서 선택된 행동 U가 어떤 그 평균의 기대값이니까 그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가치 신경망에서 앞서 계산한 그 값 V가 정책 신경망에서 계산할 값 J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신경망과 정책 신경망이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A2C의 신경망을 보시면 똑같이 이제 상태를 넣어주면 이 신경망 자체가 그 어떤 정책 신경망과 가치 신경망이 같이 이렇게 엮여서 있는 구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A2C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그 일반적인 저희 DRL 구조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제 크리틱 신경망과 액터 신경망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배운 Q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신경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고, 레인포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이었다면 A2C는 이 정책과 가치 신경망을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C 같은 경우에는 또 배치와 온라인 A2C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배치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n-1분, 그러니까 n개의 그런 어떤 그 타임 스텝에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배치에 저장해서 이제 정책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이고요. 온라인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 타임 스텝마다 그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 A2C가 크게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A2C 내용이었고요. A3C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A3C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A2C에서 그 시간에 따른 샘플 간의 상관관계가 그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그 편향한다는 그런 그, 그 단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습이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A3C가 나왔는데, 여기서 A가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어싱크로너스라고 그 비동기적이라는 뜻이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돼서 A3C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고요. 그 어싱크로너스라는 말이 이제 비동기이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시켜서 그런 비동기적으로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고 또 환경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각 에이전트와 환경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면서 그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신경망의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이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샘플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미니 배치 방식의 업데이트는 배치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통째로 배치인데 이걸 미니 배치로 쪼개서 미니 배치를 무작위로 이제 뿌린 다음에 미니 배치 한번 학습하고 업데이트 넣고 업데이트 넣고 이런 식이 일반적인 업데이트인데, 물론 A2C에서도 이런 방식의 업데이트를 차용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좀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확률적 경상화강법의 기본 가정인 이제 데이터 간의 독립성, 동일분포 조건을 위반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액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은 시간상 순차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끝난 이후의 데이터의 분포가 그 전 데이터 분포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IID 조건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저희 DQ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그건 이제 DQN 같은 경우에는 오프폴릿이라서 리플레이 버퍼가 사용이 가능했다면 A2C 같은 경우에는 온폴릿이기 때문에 이런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3C가 나왔는데요. 동기적 A2C의 개념 또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특정 동일한 시점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건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비동기적 A2C, A3C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글로벌 신경망과 워커라 불리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각자의 액터 신경망과 크리틱 신경망을 가지고요. 이 글로벌 신경망을 각자가 각 에이전트가 랜덤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신경망의 자신의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데이트된 신경망 파라미터를 다시 자기한테 복사를 해와서 또 한번 시간 스텝 지나고 또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글로벌 신경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학습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라디언트 병렬화와 데이터 병렬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병렬화 같은 경우에는 워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n개 샘플을 수집하고 그 워커 스스로가 자신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된 값으로 글로벌 신경망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업데이트된 글로벌 신경망으로 다시 자신의 신경망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계산을 워커에게 이제 맡겨서 글로벌 신경망의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잠시만요. 채팅이 안 보여서. 네네. 데이터 병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커가 그레디언트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샘플을 통째로 글로벌 신경망으로 전달을 하고요. 이 글로벌 신경망에서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신경망을 다시 워커로 학습을 시켜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A3C가 또 A2C와 또 다른 점 중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3C는 N스텝 가치함수 추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A2C는 기본적으로 1스텝, 그러니까 자기 t 시간과 그 다음 t 플러스 1 시간의 그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 어드밴티지 값을 계산하는데요. 원스텝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바로 다음에 오는 그거죠. 추정값의 어떤 분산은 작지만 추정 정확도에 따라서 이 편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A3C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스텝 관계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나오는 그 N값, 여기 N값을 적절히 조정해서 그 분산과 편향을 상대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대 그래프라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적당히 이게 조절을 해서 그 어떤 분산과 편향을 상대적으로 조절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A3C까지였나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또 A3C 또 다른 특징으로 엔트로피 보너스라는 개념도 A3C에서 차용을 했는데요. 엔트로피 목적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목적 함수가 어떤 반환값을 이제 최대화하는 그 반환값의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A3C에는 이 엔트로피 항목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책식을 보면 정책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걸 차용함으로써 그 기존 여기 있는 반환값뿐만 아니라 이 정책의 엔트로피도 동시에 최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 항을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엔트로피 최대값,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이제 최대화시킨다는 말은 또 확률 분포가 또 균일하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가 최대한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뭐 탐색과 활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그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A2C와 A3C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실제 그 오픈AI 짐에서 펜듈럼 예제에 그 A2C와 A3C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코드는 가져오지 않았고 대략적인 구조도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그 펜듈럼 예제고요. 그래서 이 XY 축에서 이 진자 맞나? 이 진자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고 이 수직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 토크를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그 수직축 좌표와 그 수평축 좌표 그리고 이 각속도 이 세 가지를 상태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요.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가해지는 행동은 이 토크 값으로 이 진자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코드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A2C 기준이고 근데 A3C도 거의 똑같아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벡터 신경망과 그래프틱 신경망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태는 여기 그 측정 파라미터 히든리어 3개 되어 있고 뭐 상태 가치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A2C와 A3C 또 동일하게 이렇게 벡터 신경망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학습 에피소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600 에피소드 도달하면 이제 학습이 잘 됐다고 이제 판단을 책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좀 결과를 보시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A3C 같은 경우에 훨씬 그 시간 스텝이 빨리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그 A3C가 A2C보다 좀 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이게 내용이 코드 부분이 되게 길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코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굳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개념적인 내용을 조금 최대한 쉽게 풀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히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확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은 제가 이슈 공유할 게 있는데, 이슈 공유하기 전에, 저 포함해서 궁금한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A2C에서 베이스라인을 빼주잖아요. 원래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에 Q 펑션이 들어가는데, 네, 폴리시 기반에서는 밸류 펑션이 없으니까, 네네, 그거를 레인포스에서는 GT 반환값으로 대체한 거고, 네네, 그랬다 보니까 트레젝토리를 돌아서 전부 끝까지 봐야만 GT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분산도 커지고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 해서 A2C가 대체대로 나온 걸 기억하는데, 설명에서 V를 빼줘서 분산을 줄였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혹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앞쪽 슬라이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거 어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Q 펑션 대신에 네, Q 마이너스 네, Q를 이제 액터 Q 맞나요? 네, 그렇게 폴리시로 근사하고 네, 그 뒤에 V를 베이스라인을 빼주잖아요. 네네. 그 빼주는 행위가 왜 분산을 감소시켜주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정확히는 이해 못했는데요. 여기서 V라는 항목이 이제 V가 이 어떤 Q에 대한 그 기대값이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기대값이란 게 결국은 그 뭐라지? 그 Q의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A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저도 좀 헷갈려서 네. 그 부분 좀 다시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그거랑 그 네, 마지막 부분 A3C 있죠. A3C에서 네. 그 마지막에 피규어는 돌리신 거를 가져오신 건가요? 여기요? 아니요,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그 네, 말씀 중에 네, 돌리니까 네. A3C가 좀 더 빨랐다 약간 그런 네, 네, 발표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아마 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 뭐지 악어책 말고 제가 강아지 책으로 나와 있던 예제 돌리니까 거의 그 책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저 어떤 자료 읽을 때 네,
비동기를 했다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리플레이 버퍼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서 샘플 코릴레이션을 제거했다라는 거에 네. 의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해서 A2C에서 약간 그 A3로 넘어오는 게요? 네네네. 네네, 속도가 빨라졌다가 포인트라기보다는 네, 어, 발표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폴리시 그레디언트 기반 초기 방법론들이 온폴리시 기반이기 때문에 네네, 어, 이게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타겟 폴리시, 행동하는 폴리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리플레이 버퍼에 따로 저장해놨다가 네, 따로 빼내는 형식을 사용해서 샘플 코릴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온폴리시 방법론에서는 행동하는 정책이랑 목표 정책이랑 같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불가능했고 네네, 그거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그 빨라졌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좀 아, 돌려보신 결과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졌다는 의미가 이게 결국은 이 펜듈럼을 여기 수직 맞추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A2C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제 A2C가 A3가 A2C보다 더 짧은 타임 스텝 안에 이걸 수직으로 세웠다는 의미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샘플 간의 그 관계가 작아진다는 게 결국은 학습이 더 잘 돼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또 성공적으로 그 액션을 취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가 아니라 네네. 약간 네. 궁금해가지고 저도 여쭤본 겁니다. 궁금해서 네. 음, 음, 이게 학습 시간은 뭐 똑같다고 거의 그쵸.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근데 그거는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네. 수령 속도가 빨라진 거지 학습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랑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IID에서 뽑아서 네. 뭐 학습을 시키는 거면 네네. 뭐 잘 될 텐데 지금 저희가 하는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네. 마코비안을 따르잖아요. 네네. 마코비안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샘플 간의 상관성이 있어서 그거를 무시하고 임의로 조금씩 환경에서 샘플링을 해버리면은 네. 샘플 간 상관성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그 계량 경제에서 말하는 60 이펙트 효과인가요?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원래 직선이 y를 x로 어프로키메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어프로키메이트를 잘못해버리는 네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수령을 못하는 거죠. 아, 제대로 네네. 된 펑션.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동기적 처리를 하거나 아니 리플레이 버퍼를 따로 둬서 익스터널 메모리를 따로 둬서 네. 처리를 한다 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 이제 필레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빨라진다라는 게 네. 수령성 얘기였는지 아니면 진짜 학습 속도 얘기인지 궁금했던 건데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어, 네 제가 이해했던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맞나요? 수렴이 빨라진다는 그 개념은 맞나요? 네네네 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네네. 분들 네, 그죠. 그런 거 네, 궁금하네요. 네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지금 결과 데이터에서 수렴이 훨씬 빨라져서 저는 그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을 때 네, 절대적인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약간 네.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학습되는 결과가 네. H2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같은 잘못된 펑션으로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죠. 아무래도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론 자체가 로컬 미니마로 수렴한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없지만 안 그래도 못 찾는데 샘플 코릴레이션 때문에 그런 더 정말 안 좋은 로컬 미니마에 갇혀버리면 네.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탈출하고자 했던 목표여서 네, 그죠, 그죠. 그
절대적인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좀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네네,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잘 들었습니다. 박근범님께서 리플레이 네, 버퍼로 좀 더 동적인 시스템을 다루기 쉬워졌다는 의미인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좀 더 동적인 시스템? 그 좀 더 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학습을 멈추고 나면은 네, 이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해서 멈추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은 스태틱인 거잖아요. 절대 안에 있는 값이 입력에 따라서 네, 결과값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전의 입력을 가지고 상태가 변경되는 시스템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PID 제어기 같은 형태로 보면은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는 P 하나밖에 없고 네네, 아, I랑 B 네, 제어기는 맞습니다. 예전의 상태를 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제어기를 다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의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레이 버퍼 같은 경우는 예전의 입력이잖아요. 네네, 예전의 입력을 보면서 동적인 거를 다루기 쉬워졌으니까 이게 어 이게 학습 방법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좋아져서 수렴을 빨리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이 버퍼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포스 같은 거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2C, A3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그 리플레이 버퍼? 근데 레이 홀스에서 사용하는 게 맞나요? DQN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네, DQN에서 사용합니다. 네. 레인포스는 QN. 그 리플레이 버퍼가 근데 제가 알기론 그 별로 동적인 환경에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동적인 환경에서 리플레이 버퍼를 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학습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리플레이 버퍼를 없애고자 그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들어온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경망이 학습을 멈추고 나면 스태틱 시스템인데 네. 지금 입력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랑 지금 이전 거를 하나 샘플을 더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랑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레이 버퍼 같은 거를 그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막 네. 그 민스님이랑 얘기할 때 드렸던 질문이라서.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박마님한테 궁금한 건데 공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시면은 좀 기존에 못 봤던 액션을 갑자기 에이전트가 취한다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이런 문제, 만약에 입력 하나만 봤다고 하면은 공의 위치를 가지고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싶은 시스템을 할 거라고 하면은 이미지 한 장만 갖고는 못 보잖아요. 음, 그럼 이미지 두 장은 있어야 이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미지 애초에 이미지 한 장만 넣고 방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틀린 문제 세팅이 되는데, 그런 그쵸.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 문제에 여러 개가 필요 없으면 그쪽에 대한 신경망에 대한 웨이트가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애초에 하나밖에 안 넣었으면 스태틱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제 다루기
절대 원하는 결과값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예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애초에 이미지 한정만 들어가고 그걸 판단해라 약간 그런 거는 그냥 스테이트가 이미지 하나만 세팅된 거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모델의 뭐 모델 베이스로 해서 막 다음 트랜지션 확률이 좀 주어진달지 아니면은 뭐 랜덤하게 그리디하게 탐색해서 뭐 움직이는 거에 대한 벡터나 그런 것도 스테이트 값으로 준달지 뭐 그런 게 추가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것 같고요. 약간 리플레이 버퍼랑 말씀하신 부분이 동적인 부분이라면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왜냐면 리플레이 버퍼랑 오늘 설명했던 에이싱크로나이즈드에서 처리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공 가지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처음에 공이 있었어요. 공이 있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한번 해보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번 사진이랑 3번 사진만 보여줬을 때는 똑같은 공 위치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사실은 시퀀셜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동작이 추가된 거죠. 근데 만약에 샘플을 이거 예시가 좀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샘플 간에 연관이 있다는 건 이런 의미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넣어줬다. 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드려봤어요. 하고 처음에 동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었을 때는 뭔가 메타렐 쪽 접근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네, 그 네, 리플레이 버퍼 자체 개념 자체가 그 어떤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려고 만든 개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로봇 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로봇 팔이 이제 어떤 단위 시간 따라서 쭉 이동할 건데 그 뭐지 그 0번째 스테이트랑 그 뭐 5번째 스테이트 간이 되게 시간 간격이 짧으면 다시 거의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걸 좀 죽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동작에 대해서 리플레이 버프에 다 넣어서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거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없앤다. 그냥 그럴 목적으로 리플레이 버퍼를 차용한 게 아닌지. 이 설명 약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방금 해주신. 이게 맞나요? 그렇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면, 네,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Y는 X에서 점들이 찍혀 있을 때, 근방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상관성 높은 점들만 뽑으면은, 피팅이 잘못되잖아요. 전체적인 데이터 샘플의 특징.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예를 들면은, 자전거였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 동작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특정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는 트레젝토리가 연속된다면은 잘못되게 학습을 할 테니까 그런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네네, 다양성을 그쵸, 그쵸, 주려면은 그쵸. 상관성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 맞나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것들 좀 없나요? 다른 분들은? 그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거 있잖아요. 군산 말씀이시죠? 네.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논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좀 정확히 예전에 읽었을 때 네, 나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전 대충 아,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정확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을 잘 못하겠네요. 여기서 안 나오면 그러면 제가 이따 단톡방에 공유를 할게요. 오늘 네네. 그렇게 저도 한번 A2C 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네 해서 네네. 네. 저희가 추가로 학습하는 걸로 좀 진행하면 될 네네. 것 같고
채팅 써주셨다. 아, 네네. 공감합니다. 네. 그거랑, 그리고 이게 궁금했던 게 그 A2C 프로세스 방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하는 그냥 온폴리시 정책으로 스텝 한 번에 업데이트 한 번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배치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어떤 여러 가지 샘플을 모아서 배치로 모아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온폴리시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결국 그거랑 온폴리시랑은 상관이 없죠. 그런가요? 이게 이거는, 네, 네, 샘플링 해서, 네, 그러니까 온폴리시라는 거의 데피니션 자체가 네, 행동하는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랑 같은 거잖아요. 학습하는 코드 자체 내에서 네,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배치로 뽑아서 넣어주는 건 그냥 병렬 처리해주려고 뉴럴넷에서가 그 데이터를 네. 배치 처리해서 넣어주는 근데 그 거라서. 온라인 네,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할 때 네네. 그 온이 온라인의 온라인 온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아, 온오프의 온입니다. 온오프의 온인가요? 보통 온라인 음, 학습이라고 하면은, 네, 어,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케겔 문제를 풀어요. 케겔 문제를 푸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네, 타겟 레벨을 예측해라라는 프로세스가 주어졌으면은 네, 그 이후의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2019년, 20년. 온라인 학습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설명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추가로 미래 데이터가 와더라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같은 거에서 네, 실제로 막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범 운전하면서 차에서 학습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럴 때 이제 온라인 학습이 이럴 때 좀 중요해진다는 그런 네, 알고 있어서. 네, 근데 그때는 병렬 처리해서 학습 속도를 빨리 늘린다기보다는 네,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빠르게 학습을 처리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해서 네, 네, 밑에서 이렇게 샘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어, 예시를 보여준 것 같아요. 데이트.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거는 네, 오프라인에 저희가 어, 네, 오프라인에 전화를 꺼놓고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학습해가지고 네, 실제 리얼월드에 던지는 느낌이고, 그럼 온라인은 네, 실제 전장에 나가서 네, 실제로 샘플 하나씩 받으면서 네. 경험치를 얻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꺼둔다는 게 어떻게 끈다는 말이죠? 결국은 아닙니다. 끝난다는 말이 잊어주세요. 음,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리얼타임이냐 네, 아니냐 그 차이라고 좀 생각을 리얼타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니티 혹시 학습해 보셨나요? 저는 유니티에서 봤어요. 안 해보셨나요? 네네. 좀 헷갈리네.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이것도 과제로 남기시죠, 그러면. 그럴까요? 네. 그럼 여기 뭐지?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이제 배치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샘플이 몇 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n-1번째 스테이트까지 계산을 해본다는 말 아닌가요? 이 샘플을. 이게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자체를 넣어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에피소드에 몇 번째 스텝까지 이제 돌려본 거를 배치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리얼타임이니까 한 번 하고 업데이트하고, 한 번 네. 하고 업데이트하고, 에피소드가 안 끝났더라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행동을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n을 한 5라고 잡아보면 일단 행동 0, 1, 2, 3, 4, 5까지 한번 해본 거를 배치로 묶어서 그 5개의 샘플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이 배치 A2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냥 한번 행동하고 바로 업데이트하고. 그쵸. 근데 그때마다 그 네. 업데이트 시키는 수식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네.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 네. 예를 들어 한 에피소드에서 액션이 10개였어요. 네네. 10개의 타임 스텝을 거쳤으면은 네. 위에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 에피소드 배치로 묶어서 넣어줬으니까 네. 행렬 처리, 행렬로 해가지고 업로드 하면은 네. 코스트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 각 타임 스텝마다 잘 안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네. 아. 들리시나요? 네, 아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채팅방에 그 박근범님께서 네. 멘트 남겨주셨는데 그 온라인은 현재 샘플 한번 보고 오프라인은 예전 샘플 참조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그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할 때 그 온 오프가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제가 어디서 그 블로그 글인가 거기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그거 네. 저희 방에서 원래 본방에서도 자주 나왔던 의제인데 네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네, 모음 폴리시니까 온 폴리시. EA 폴리시랑 네. 타겟 폴리시가 네. 각고 다르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특성이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우선 H2C 자체는 온 폴리시 알고리즘이잖아요. 아,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이랑 그러네요. 다 있는 일단 데피니션 자체에서 좀 접근을 하면 행동하는 거나 타겟 네. 비 폴리시가 같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건지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헷갈린 항상 그냥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냥 데피니션 자체로 접근하고자 이런 얘기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돼요. 네, 많은 문제를 남겼네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저희가 네네.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책 보고 이해한 거는 그 스텝마다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의 스텝은 안 보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한 번 에피소드가 끝냈을 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 스텝을 같이 학습하겠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배치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네. 네, 공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쪽에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스트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하는데, 문제는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하면은 되게 그리디해진다라는 특성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폴리시도 나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예전에 그 알고리즘에서 많이 하는 그 랩색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저는 오프라인 폴리시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듣기로는 뭐 무조건 온라인이 낫다. 그러니까 온 폴리시 낫다, 오프 폴리시 낫다.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환경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바둑이나 이런 거는 끝이 이제 그 몇 곱하기 몇 그 판 안에서 무조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DQN 같은 게 오히려 그
온 폴리시보다 훨씬 낫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논문 읽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리버스 펜들럼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좋다 나쁘다가 바로 나오니까 네네. 좋다 나쁘다가 바로 나오고 뭐 지금 좋았던 게 예전에 대해서 나빠지지는 않으니까 온폴리시로도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처음에 나왔던 그리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접근 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에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폴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들리시나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안 들려서. 들리시나요? 네네. 오프라인 폴리시 그거는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해결이 안 되더라도 아, 오프라인 네, 폴리시요? 오프라인 네. 폴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 박만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 네네. 그죠. 왜냐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 듣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TD랑 몬테카를로 기반으로 해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결국에 수렴점 가는 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해결하면서 PPO도 나오고 DDPC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실무과학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에서 있는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온라인 폴리시다 오프라인 폴리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네. 네. 그 부분 용어가 확실하게 네. 이 시간 다 후에 적어서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정확히 의미였어요. 하고 넘어가는 게 그 네. 뒤에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두 가지죠. 네. 베이스라인을 빼주는 게 왜 군산을 깎냐랑 네네. 방금 이제 이슈 온라인 폴리시, 오프라인 폴리시라고 하는 게 맞냐 네네. 아니면 구분이 되는 부분이냐 그런 네. 부분 네네. 이게 제가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분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디스커션 할 부분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네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픽이 원래 A2C 하나만 하는 거였나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것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코드 네 갑자기 왜 A3C까지 진행하신 건가요? 저 당연히 A3C까지 하는 건 줄 알고. 네. 그리고 되게 A3C가 그냥 A2C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라서. 근데 그거는 알는데 네. 저희가 코드 파트도 있고 네네. 제가 이슈로 공유해 주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진행해 주신 게 좀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네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PPO랑 DDPG 서브랑 메인인데 네네. 제가 이거를 아직 하나도 모르고 논문도 아직 안 봐가지고 네네. 발표 몇 주 전부터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크라니 발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준비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네. 커리큘럼 상이랑 다르게 진행을 해서 네. 오늘 발표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네. 다들 다음부터는 네, 일정 좀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리마인드 제대로 못 해줘 드렸던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크라님 계시죠?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은 A3C까지 오늘 저희가 본 걸로 돼서 혹시 코드 부분이나 아니면 약간 오늘 질문 나왔던 그런 부분들 다뤄가지고 혹시 발표 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채팅창에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드랑 네네네 코드 부분이랑 두 가지 제가 또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채팅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영상 녹화해서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